자, 이번에는 컴파일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C 언어는 컴퓨터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는 영어나 한글과 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C 언어 또는 자바 또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따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C 언어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0과 1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방 전등에 불이 꺼진 상태를 0으로, 불이 켜진 상태를 1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컴퓨터는 이러한 0과 1의 반복적인 입력을 통해서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0과 1의 반복적인 수의 집합을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래밍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0과 1의 반복적인 수의 집합을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래밍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컴파일입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문의 집합을 만들 때는 인간에게 편한 언어로 만들고 실제로 컴퓨터가 일을 하는 순간에는 명령문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0과 1의 집합으로 만들어 실행하자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자바, 파이썬 등이 대표적인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대표적인 로우 레벨 랭귀지입니다. 하지만 어셈블리 언어도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셈블리 언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도 어셈블러라는 0과 1의 조합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하이레벨 랭귀지와 로우 레벨 랭귀지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C 언어도 하이레벨 랭귀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가 실행 파일이 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est04.c라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test04.c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전처리기와 컴파일러라는 것을 거쳐 test04.object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test04.object 파일이 빌드 과정을 거쳐서 링커에 의해 라이브러리가 링크되면 마침내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test04.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방금 보신 컴파일의 개념에서 전처리기란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전처리기란 말 그대로 컴파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할 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기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include를 통해 지정된 파일을 가져오고 주석 처리된 부분을 프로그램 실행과 상관없도록 컴파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브젝트 파일에는 우리가 include한 내용이 포함되고 주석 처리했던 내용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컴파일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스 코드에 문법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처리기와 컴파일러에서 오류를 판별하여 컴파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빌드는 오브젝트 파일과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합치는 과정을 통해 exe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파일과 오브젝트를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파일들을 연결하는 행위를 링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파일과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빈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구성에서 프로젝트의 이름과 프로젝트 위치 그리고 솔루션의 이름을 기본 설정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소스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솔루션 탐색기 밑에 프로젝트 4 밑에 소스 파일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추가 새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C++ 파일을 선택하시고 소스 코드의 이름은 test04.c라고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test04.c 파일에 기본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줍시다. int main 소가로 열고 void 소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return 0 세미콜론 중가로 닫고 printf 문장을 하나 추가해 보죠. return의 위에 줄에 printf 문장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return 문장의 위에 줄에 printf 소가로 열고 큰 따옴표 오브젝트 파일 테스트라고 적죠. 라인의 마지막 끝은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세요. printf를 추가하려면 include stdio.h가 필요합니다. 맨 위에 줄에 만들어 주십시오.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창을 멈추는 시스템 파우즈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printf 문장 다음 줄에 시스템 소가로 열고 파우즈 라인의 끝은 세미콜론.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include stdlib.h도 필요합니다. 맨 위에 줄에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작성한 test04.c 소스 파일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전에 저와 함께 설치한 것처럼 기본 설정으로 설치하셨다면 소스 파일의 위치는 C 내부에 사용자 내부에 현재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컴퓨터의 이름 내부에 소스라는 폴더 내부에 레포지터리의 약자죠. 레포스 내부에 프로젝트 4번 폴더가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4번 폴더 솔루션 파일이 하나 있고요. 또 프로젝트 4번 폴더가 있네요. 내부에는 설정 파일들과 test04.c라는 소스 파일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프로젝트 4를 컴파일한 후에 소스 폴더 내부에 파일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빌드 메뉴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컴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서 컴파일 이후에 파일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이후에 프로젝트 4 폴더 내부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4 폴더를 들어가면 아까는 솔루션 파일과 프로젝트 4 폴더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x64라는 폴더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64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디버그 폴더가 있고요. 디버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솔루션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 4 폴더로 돌아왔습니다. x64 폴더 안에는 디버그 폴더가 있고 다른 파일들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4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x64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x64 폴더로 들어가 보시죠. 디버그 폴더가 있고요. 디버그 폴더 안에 여러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test04.obj, 즉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만약 여기에서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탐색기의 상단 메뉴 중 보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에 옵션을 클릭하시고 폴더 옵션 창에서 상단의 보기 탭 아래쪽 고급 설정을 쭉 스크롤하셔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체크가 풀어진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푸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오브젝트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4를 빌드를 하고 다시 폴더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상단 메뉴에서 빌드 그리고 프로젝트 4 빌드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드 이후에 프로젝트 4 폴더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4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솔루션 파일 위쪽에 x64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디버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까는 분명히 x64 밑에 디버그 폴더는 비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 4.exe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시죠. 오브젝트 파일 테스트라는 우리가 만든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파일의 개념과 실제로 컴파일과 빌드를 해보며 파일이 생성되는 모습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컴파일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늘 살펴보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만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오늘 배운 적은 분량의 내용이나마
반드시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차시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